독감에 걸려가지고. 나도 독감이었는데? 아니 독감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야. 그때 안네 도영이의 삶. 제적당하고 싶은 거구네. 도영이 또 뭘 안 했더라? 자,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네. 회차가 다르기 때문에 네. 회차가 아니라 연도와 월을 보고 하셔야 되고 네. 2024년 모의고사에는 2023년 9일, 3월, 6월 아마 9월이 들어있을 거예요. 2024년에는 23, 20, 21 있으니까 20년이 없겠죠? 네. 그러면 20년은 출력을 해서 나 23년도 출력을 해서 각자 서로 다른 걸로 알았지? 네. 어디 들어가면 됩니까? 메가스터디 들어가가지고 문제은행 들어가서 기출문제 누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네. 또 오세요.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오.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해보죠. 제가 볼 때는 15번까지는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지 마세요. 18번은 틀렸을 수는 있는데 답 보면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번도 그렇습니다. 네. 틀렸을 수는 있으나 답 보면 이해해야 돼요. 네. 자, 22번에 1번을 많이 하는데 주문 변동 폭은 그랬거든요. 자, 이런 거죠. 내가 이런 거예요. 휴대폰 이번에 아이폰 딱 들어올 때 제 제자가 기름역 바로 나오면 그 2단지, 3단지 올라가는 길에 개성으로 가는 길 쪽으로 네. 좀만 가면 나오는 KT 매장이 선생님 제자가 하는 거죠. 오. 네, 그래서 거기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 안지르 선생님 제자예요 하면 되게 잘해줍니다. 진짜요? 네, 막 충전기 막 주고. 오. 저도 핸드폰 먹으려 했는데. 나 이미 바꿨는데. 그래서 거기 남자 사장님을 붙여주세요. SKT인데. 최호진 사장님. 오. 제가 가르친 제자고 지금 30대 후반인데 선생님이 정말 젊었을 때 가르친 제자고 엄청 제가 그래서 저는 2년에 한 번씩 휴대폰을 바꾸는 이유가 그 제자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제가 막 휴대폰 막 신형 휴대폰을 막 엄청 추구해서가 아니라 아하. 그냥 제자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제자니까 KT 그 매장이 두 개예요. 예, 기름역에서 나와서 바로 옆에 있고 쭉 가서 저기 2단지인가 8단지인가 그 밑에 하나 더 있거든. 둘 다 매장이에요. 그 원래 기름역에 있는 세 개가 있었어요. 이쪽 왼쪽 편으로 꺾어져서 롯데리아 옆에가 있었는데 그 세 개가 다 제자가 하던 건데 장사가 요즘 안 돼서 하나를 접고 두 개 하고 있는데 기름역 가까운 쪽에 주로 있더라고요. 그 GS 마트 옆에 있는 KT도 그 사람 그분 거. 아무튼 이 기름동에 있는 오. 기름역 주변에 거가 원래 우와. 그 지금 제자 거예요. 근데 네, 하겠다. 자 아이폰이 나왔는데 내가 그랬어. 야 무슨 색깔로 내가 샀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그 실버색 말고 메탈색 말고 왜 메탈색은 너무 주문이 많아가지고 네. 못 받는 거야. 배정이 안 돼. 무슨 말 얘기지? 그러니까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탈색 말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난 뭐 화이트로 할게. 그래서 화이트인 거야. 화이트가 제일 많이 나가지 않나요? 아니 지금 메탈색이 제일 주문이 많았어. 그러면은 자 손님이 6명 와서 네. 6개를 주문하면 하나만 주는 거야. 왜냐면 이게 공급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6개를 주문했더니 하나를 줘. 12개 주문했더니 2개를 줘. 24개 주문했더니 3개를 줘. 그러면 고객이 아직도 안 났어요? 딴 데 갈 수 있잖아. 그럼 6명이 왔을 때 36개를 주문해서 6개 나오면 그걸 주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36개나 주문 들었어?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단계가 여러 단계면 네. 점점 불어날 거 아니니? 네. 점점 불어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업체에 가까워질수록 주문 변동폭은 뭐 하겠니?
커지겠죠. 네. 이해돼? 그래서 이게 적절한데 이걸 한 멍청이들이 있어요. 눈을 안 뜬 거죠. 그러게요. 알았죠? 눈을 안 뜬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공급업체에 가까워질수록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수 있어요. 알았죠? 답은 몇 번이야? 2번이요. 2번이죠. 왜냐면 그대로 나왔습니다. 수요가 일정한 뭐에서도 상품을 상품에서도 여기 수요가 일정한데 상품 특성 악의기적 오른쪽에 악의기적이라는 상품을 예로 들면 상품 특성상 소비자 수요는 일정한데 네. 주문 수요는 들쑥날쑥 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한다.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진다는 게 뭐야? 공급자로부터 가까워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IQ 테스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3번도 많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왜 틀리냐면 기억의 원인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짝퉁을 만들어서 팔아서 줘. 그죠? 사실 그렇잖아. 왜 못, 이유는 왜 못 남겼냐면 짝퉁을 만들어서 팔아서 줘. 네. 근데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짝퉁을 만들게 된 이유의 핵심은 뭐죠? 공급자가 제한적이어서였던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지문 중간에 보면 채찍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 공급자가 뭐일 때 제한적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보고 바로 찍어요. 네, 그렇죠. 그걸로 푸는 건데 이게 이제 생각으로 풀면 뭐지? 짝퉁을 만들어서 아닌가? 이렇게 그럼 짝퉁을 만들어서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틀리는 거다. 라는 겁니다. 네. 넘겨서 자, 영영전이죠? 네. 영영전 이런 거를 애정소설이라고 합니다. 애정소설이 뭐야? 남녀간의 뭘 다뤄? 사랑. 사랑을 다루는 거죠. 그죠? 남녀간의 사랑을 다룰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니? 바로 결연장애예요. 결연장애. 혼사장애가 되겠습니다. 결연장애, 혼사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애정소설은 무조건 결연장애 또는 혼사장애가 나오는데 그 원인이 뭐가 제일 많게? 원인 1번 신분의 차이, 아. 2번 부모의 반대, 아하. 3번 나이 차이. 3번 상처. 나이 차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펜하이머인 줄 알았어요. 쇼펜하우어? 하이머가 아닌 것 같은데? 오펜하이머고 쇼펜하우어 같은데? 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세계는 의지의 집합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고 뭐 알아? 네. 들어오죠. 네. 세계는 의지의 집합이다 라는 말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쇼펜하우어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 굉장히 비관론자예요. 비관론자인데 이제 아버지가 상인이 되기를 되게 원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상인이 되기를 원하자 얘가 자기는 상인 말고 그냥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가 세상을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럼 아빠랑 2년간 여행을 다녀보자. 그래서 유럽 여행을 2년간 다녀왔어요. 진짜 좋은 아버지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랑 엄마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예요. 우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너무 무관심하고 모른 척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는 매일 사교계에서 사람들하고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문학가예요. 엄청난 문학가. 그런데 이제 쇼펜하우어는 그런 어머니를 미워하게 된 거죠. 아하.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는 당시에 해결도 그렇고 대부분의 독일의 정상적 관계란 남녀의 정상적 관계란 약 20살 차이 나는 거였어요. 우와. 그래서 20살 많은 남성과 20살 적은 여성, 그러니까 40대의 남성이
20대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매우 정상적인 사랑의 과정으로 봤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나이는 안 나옵니다. 그럼 뭐냐? 지배층의 횡포입니다. 지배층의 횡포. 예를 들면 누구 있죠? 그 변사적 변학도, 변사도, 그죠?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 변사도인데 이름을 쓰라 했거든요. 변학도예요. 변학도 이렇게 쓰였어요. 근데 변학도 이렇게 배운 거야. 변학도입니다. 소리는 변학도로 나죠. 후기는 변학도예요. 근데 변사도 변학도입니다. 변학도가 지배겠죠. 이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뭐 도미서라 보면요. 도미가 엄청 예뻐. 그래서 남편을 왕이 불러다가 도미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의 누나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지죠. 이제 이런 지배계층의 횡포에 의해 남녀간의 사랑이 뭐 될 수 있어? 좌절. 그렇죠. 가절을 겪을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게? 보편적으로 나오는 거.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 그다음에 이제 이 애정 소설의 좀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비극적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비극적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웅 소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소설의 대표 같네요. 영웅 소설은 다 해피엔딩. 비극적 결말이 없어. 다음 가정 소설이 있습니다. 가정 소설. 가정 소설은 뭐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아침 드라마. 막 뭐 엄마가 달르고 진짜 친딸이 따로 있고 뭐라고 있잖아요. 그게 가정 소설이거든요. 가정 소설도 대부분 해피엔딩 99%. 그 다음 대표적인 3인방이 애정 소설이거든요. 애정 소설만 비극적 결말이 있습니다. 알았죠? 이게 특징이에요. 이해되니? 네. 지금 이거는 신분의 차이죠. 네. 길 가다가 어떤 남자가 너무 이쁜 여자를 본 거야. 미쳤는데?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맨날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댁 자제를 그 모시는 몸쪽 남자가 방자 같은 애가 도련님 도대체 왜 이렇게 밥도 잘 못 드시고 피골이 삼잡혀 가시냐고. 진짜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나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말을 해줘. 사실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여자를 봤는데 너무 예쁜 여자여서 잊혀지지가 않는다. 잊히지 않는다. 그럼 뭐 그걸 가지고 고민하실게요. 제가 다 계책이 있습니다. 된단 말이에요. 계책이 뭐냐? 그 집에 행랑을 빌려서 내가 어디로 떠나는데 전별식을 할 거야. 근데 음식이랑 이런 거 좀 장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 집 주인한테. 그럼 이제 그 집 주인이 음식을 막 장만할 거 아니니. 그러면은 자기가 갔다 온 척을 하겠다는 거야. 주인만이 갑자기 그분께서 일이 생겨서 오늘은 좀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그럼 할 수 없지. 그래서 그 집에 있는 할멈한테 이 어차피 음식이 남았으니 먹게 이렇게. 그렇게 3번 할 거야. 이해돼? 네. 그러니까 그 할멈은 좋지. 음식 좀 차려주시오 하고 돈 줬는데 음식도 먹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필시 사랑은 고마운 마음이 생기면 갚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터이니 그때 이야기를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랬더니 그때 몇 월 며칠에 누구면은 아이고 야 넌 안 되겠다. 왜? 대군의 궁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군이라는 사람들은 왕의 형제죠. 네. 그죠? 근데 왕의 형제인 대군은 정치 참여가 금지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실은 정치 참여가 금지되었고 그 이유는 이제 왕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군 중에 왕이 된 사람이 있죠. 왜? 왕이 갑자기 죽거나 자식을 못 낳거나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군이야. 그럼 대군의 집에 종들이 있을 거야.
대군의 집에 있는 종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 때인가 내가 조선의 남성들의 여성 편력사 조사해봤다 그랬잖아요. 네. 뭐 몇 월 며칠 누구 집에 가서 분위기를 품었다 뭐 이런 식이잖아. 진짜 놀랐어 나는. 그냥 뭐 전별식을 갔다 거기에 있는 기생 누구를 품었다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여종들은 그렇게 섹스를 하는 거야. 양반들이 그 집 여종들 친구 가면 자고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대군이야. 근데 몸종이야 여자. 근데 얘를 이제 몸종이라고 하는 궁녀라고 한단 말이야. 왜 궁녀라고 하냐? 궁녀는 외간 남자를 만나면 안 돼.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잠자리를 했어. 근데 얘가 외간 남자를 만났어. 그래서 그 남자의 얘를 가진 거야. 근데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걔가 왕자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궁녀는. 이해됐어? 그러니까 궁녀가 왜 시집을 못 가냐? 궁녀는 언젠가 왕의 간택을 받을 수 있고 왕의 간택을 받으면 왕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계가 첫째 부인한테 아마 6명 낳았을 거야. 6명. 5째가 방언이고 이방언이고. 그랬는데 이제 강씨 부인이라고. 이제 강씨 부인이 둘을 낳아요. 방간. 뭐 이런 데 아니 방간이 넷째인가? 방석, 방번 이게 낳거든. 근데 그 강씨 부인이 진짜 똑똑하고 현명한 여자이긴 했나봐. 근데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됐잖아. 왕이 되기 전에 첫 번째 부인이 죽었어. 맞아요. 그리고 왕이 될 때 두 번째 부인이니까 얘가 왕후가 돼야 돼. 후란 우리 뒤후자랑 같지는 않은데 왕 뒤에 서 있는 여자야. 그 부인이야. 황후는 황제의 부인, 왕후는 왕의 부인.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이성계는 자기가 왕이 됐어. 자기 부인이 왕후잖아. 그래서 죽은 전 부인이 첩이 되는 거야. 원래는 이 두 번째 부인이 첩이거든. 정실이 첫 번째 부인이고 거기서 개빡돈 거죠. 이방원이. 자기 엄마가 첩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비가 됐어. 엄마가 왕비가 아니라 왕후가 아니라 비가 됐다고. 그 상실감이 큰 거예요. 근데 이성계는 어쨌든 자기가 장기 집권하고 싶기 때문에 어린 세자를 택한 거야. 그래야 내가 오래 해먹지. 제일 어린. 강씨 부인을 너무 좋아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강씨 부인이 일찍 죽어요 또. 세자 간 때까지 하는 건 보고 죽었나 아무튼 죽었어.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맞아요. 정도전, 남은 이런 애들 다 싹 때려 죽이면서 방석을 죽였나 아무튼.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배 보냈다가 죽였어 결국. 근데 거기서 나온 게 그거죠.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닌 신하들이 역모를 꾀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영영 누구랑 결혼할 수 없는 처지거든. 왜? 대군의 궁녀니까. 네.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출입도 자유롭게 못했던 거. 근데 얘가 진짜 막 피골이 상접하니까 그럼 내가 계책은 하나 있어. 단원 날에 한번 나오라고 해볼게.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난 겁니다. 또 한번 만나면 불이 당겨지잖아요. 네. 남녀가. 그래서 맨날 대군 막 너네가 생각해봐. 너네가 안주유신 보다가 신준처질 본 느낌이야. 맨날 안주유신 보다가 막 대군 막 해봐. 늙은 아저씨 맨날 보다가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는 불이 당겨졌으니. 그래야 이제 이 남자가 결국은 장원국제까지 합니다. 그리고 대군이 죽어요. 대군은 죽고 나이를 들어서. 그래서 대군의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풀어줘요. 어차피 이미 대군 죽었으니까 왕 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26번인데
26번에 1번을 좀 많이 했어요. 당시 학생들이. 전기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자, 앞에 보세요.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전기적 요소를 활용해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도술이 나오거나. 네. 지금 영상 녹화되고 있니? 네. 초월적 존재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네. 자, 도술이 나오거나 뭐가 나와야 된다? 초월적 존재가 나와야 전기적 요소. 지금 니네 이 지문에 도술 나오니? 아니요. 초월적 존재 나오니? 아니요. 아, 그러니까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틀린 사람은 이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게 1학년 겨울방학 때예요. 고1에서 고2 갈 때. 그것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긴박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 위급한 상황으로 펼쳐지는 걸 뭐라고 한다? 긴박하다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사건이 위급해집니까? 아니요. 아, 위급하진 않아요. 막 속상해하고 막 보고 싶어하고 있지만 위급한 건 아닙니다. 막 목숨이 막 경각에 달려있고 막 적이 쳐들어오고 막 곧 죽을 위기에 처하고 이런 걸 긴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네. 자, 알아두시고요. 답은 몇 번이었죠? 5번이요. 자, 여러 말 있죠? 서술자의 뭘 통해? 주관적 논평을 통해 이랬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개념을 잘 잡아야 돼. 네. 일단 작가의 개입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서술자의 뭐 개입이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렇죠? 네. 자, 얘가 쓰이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 1번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야 돼요. 자, 여러분 작품 밖 서술자는 몇 인칭일까요? 3인칭 시점에 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 주로. 그렇죠? 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돼. 두 번째, 작품 속에 등장 인물처럼 말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작가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인 것처럼 말하니까 작품 밖에 있던 서술자가 작품 속으로 뭐 했다? 개입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무조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일어나요. 주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작가가 서술자가 밖에 있는데 갑자기 작품 속 인물인 것처럼 말해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에는 이게 제일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 그렇죠. 두 번째는 서술 주체로서의 작가. 세 번째는 판소리 어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얘는 뭐 물은 거야? 얘 물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얘 물은 거 이해됐죠? 네. 자, 얘는 주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어찌 뭐뭐하지 않으랴 이렇게. 그렇죠? 어찌 뭐뭐하지 않으랴 이러면 돼요. 알았어요? 네. 길동의 앞날이 어찌 막막하지 않으랴 이렇게 나오면 돼. 그러면 마치 등장인물인 것처럼 뭐 한 거야? 말한 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네. 두 번째는 자, 이런 표현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런 거 있어.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한다. 갑자기 이야기 소설 쓰다 말고 자세한 이야기는 뭐한다? 생략한다. 이래버리면 작가가 이 작품 속에 뭐 한 것 같아? 개입해가지고 말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것도 있어. 이들이 왜 슬퍼하는지는 앞부분을 읽은 독자라면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대. 앞부분을 읽은 독자라면 알 것이다. 갑자기 그럼 막 작가가 딱 자기가 모습을 나타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판소리 어투라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시험에 한번 나온 건 이런 거. 오소리 본디 음흉한지라 이렇게 나온 거야. 오소리 본디 음흉한지라 할 때 본디라는 표현이 뭔가 작가가 자기 생각을 드러냈다는 거야. 오소리는 음흉하다 그러면 그냥 서술인데 오소리 본디 음흉한지라 그럼 약간 판소리 어투에서 느껴지는 목소리가 드러난다. 뭐뭐 했겠다요 이런 식으로. 두드려 맞았다 이렇게 가지고 두드려 맞았겠다요 이렇게 약간 말도 안 되듯이. 그렇지? 이 세 개가 얘기다. 그럼 어디 있냐면 중략 봐봐. 중략이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에 위에서 넷째 줄에 보니까 가슴을 졸이며 보여? 다섯째 줄. 네. 근심을 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거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서술자의 논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근심하고 가슴을 졸이는 심리가 나오니까 바로 있잖아요.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고 보이죠? 네. 그 심리도 나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틀릴 만한 건 제가 볼 때는 아, 36번도 좀 틀렸는데 52% 정도 정답률이었는데 이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순간 아마 이게 보기가 있으니까 애들이 헷갈렸을 수 있는데 문제 풀 때 문학은 보기 안 보고 푸는 겁니다. 문학은 보기는 지문 읽기 전에 보고 지문 보고 문제는 그냥 바로 지문 보고 푸는 거예요. 네. 보기랑 상관없이 그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3741은 지문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명제와 관련된 지문, 고전 논리학에서 기본 명제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분 긍정 명제, 전체 긍정 명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논리학. 원래 논리학이라는 게 원래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잘 읽어보시고 모르면 질문하고 선생님이 몇 가지 얘기만 해볼게요. 잘 봐. 물론 이거는 되게 제가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일 수 있어서 이거를 이제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명제가 있어요. 모든 S는 P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 그렇지? 모든 S는 P다. 모든 S는 P이다. 그렇죠? 외우고 있는. 다음 어떤 S는
P다가 있고 어떤 S는 나피. 나P다가 있어요. 모든 S는 나P다라는 말은 오해의 여지가 있어. 그렇죠? 모든 S는 나P다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왔다 이렇게 할 때 모두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왔다도 되고 일부만 왔다도 되고 네. 그렇지? 사람들이 모두 오지 않았다 그랬을 때 모두 오지 않았다가 아무도 안 왔다도 있지만 여지가 있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냐 어떤 S도 나P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왜 모든 S는 나P다라고 하지 않고 어떤 S도 나P다라고 하는지를 이해해야 돼. 알았지? 네. 모든 S는 나P다가 중의적인 뜻을 지닐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S도 나P다 이렇게 한다. 잘 봐.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그렇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얘를 모든이 붙으면 전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P다는 긍정이라고 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와 관련된 거 맞죠? 네, 맞아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죠? 부분. 얘는 뭐죠? 긍정 명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부분 부정 명제, 전칭 부정 명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잘 들으세요. 좀 더. 얘와 얘의 관계를 뭐라고 할까요? 반대 관계라고 합니다. 수학이 아니고요. 얘와 얘의 관계도 뭘까요? 반대 관계입니다. 이 반대 관계는 위에 있는 애를 대반대 관계, 얘를 소반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알아두세요. 네. 자, 이 둘의 관계는 대소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대소관계, 그렇죠? 네. 논리학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얘네들도 무슨 관계야 그러면? 대소관계죠. 그리고 요렇게가 모순관계입니다. 그렇군요. 모순.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얘와 얘가 모순이고 얘와 얘가 모순이죠. 모순관계란 뭘까요? 하나가 참일 때 반드시 다른 하나가 참. 거짓이어야 돼요. 거짓. 그걸 모순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둘이 동시에 참일수. 참일 수도 없고 거짓. 거짓일 수도 없는 것. 어허. 이걸 배중률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배중률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는다. 이 창의 모든 방패를 뚫는다. 네. 그랬더니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어보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갔다. 그래서 이거를 모순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대반대 관계입니다. 아. 지금 이거는 대반대 관계예요. 왜일까요? 아, 막둘 막지우 막지. 잘 봐. 여기에 반은 연필을 쓰고 반은 연필을 쓰지 않아.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거짓이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거짓이지. 그러니까 얘와 얘는 동시에 거짓이 가능해. 그렇지 않니? 네. 봐봐. 여기 절반만 쓰고 절반 안 쓰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써. 거짓이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안 써. 거짓이지. 네. 동시에 거짓이 가능한 걸 대반대 관계라고 해요. 그럼 잘 봐. 이 창으로 이 방패를 뚫어보시오. 이 창으로 팍 뚫렸어. 네. 뚫렸어. 네. 근데 그 창으로 다른 방패를 뚫으려고 했더니 안 뚫려. 그럼 동시에 뭐가 가능해? 거짓이 가능하지.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는다. 거짓이지.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는다. 거짓이지. 네. 이거 무슨 관계라고? 대방계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창과 방패 얘기해주면 선생님 그거 모순 아닌데요. 선생님 그거 대방계가. 그렇죠. 그건 대반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세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그럼 잘 봐.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가 참이야. 그럼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무조건 뭐야? 거짓이지. 이해돼? 네. 어떤 학생이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이야.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는 거야. 거짓이죠. 무조건. 아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무슨 관계라고? 모순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소반대 관계는 뭐냐? 동시에 참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반은 연필을 쓰고 반은 연필을 쓰지 않아. 그러면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참이지. 네.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참이지. 네. 동시에 참이 가능하면 뭐다? 소반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학에서. 자, 이제 지금 대소관계 설명해 줄게요. 대소관계 뭐냐? 소가 참이잖아요. 대가 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가 참이면 대가 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학생이 연필을 써?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쓸 가능성이 있지. 이해됩니까? 네. 모든 학생이 연필 쓰지 않는다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학생이 연필 쓰니까 얘는 둘이 모순 관계. 어떤 학생이 연필 안 써? 그럼 모든 학생이 연필 쓰지 않는 게 가능성이 있죠. 근데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쓸 거는 가능성이 없죠. 그 다음 대가 참이잖아요. 소는 무조건 참입니다.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고 참이야. 그럼 어떤 학생이 연필을 쓴다는? 무조건 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 연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걸 귀납이라고 합니다. 와우. 그래서 귀납주로는 반드시 참이 되지 않고 가능성을 높일 겁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거 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죠? 그럼 뭘 많이 읽어야 돼?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 지식이 쌓이죠. 그러면 어떤 S는 P다. 어떤 S는 원테스를 P반으로 바꿔서. 아니 도영이 P반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들어요. 아, 그래? 네, 원대 쌤이 P반으로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민준이랑 경빈이가 여기로 오고 도영이가 가기로 했는데. 경아, 한 번 정해진 건 물르지 않는구나. 그렇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그래서 내가 윈터 때 다닐 때도 다시 하려고 하려고. 아, 그거는 이제 너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자, 본인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죠. 자, 그걸 바탕으로 한번 쭉 보세요. 알았죠? 네. 네,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3번 볼까요? 일번을좀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그렇죠? A에서는 자연현상이 있대요. 그랬는데, 여러분, 자연현상이 뭐죠? 비 오는 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봐. 그리고 인간이 오늘. 인간이 한 일이 아니면 다 자연현상이에요. 아하. 자, 인간이 한 일이 아니면 다 자연현상. 그래서 자연물! 그러면, 자연물인가? 자, 인공물이 아니면 다 자연물입니다. 아하.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자, 이제 앞에 보니까 언뜻 개었다가 다시 비가 오고 비가 오다가 다시 개인이 자, 비가 오는 거 무슨 현상입니까? 자연현상. 자연현상입니다. 그렇죠? 언뜻 개었다가 다시 비가 오고 비가 오다가 다시 개인이 하늘의 도도 그러한데 하물며 세상 인정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세상 인정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세상 인정이 다르랴입니다. 세상 인정이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인정이 다르랴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예요. 하늘의 진리도 그러한데 인간의 삶이 다를까? 이 뜻입니다. 인간의 삶도 뭐하다? 그러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해석이 잘 봐. 해석이 하물며 세상 인정이라 이 인정이라가 해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인정이라 뭐라고? 인정이 다르랴? 이런 뜻이야. 어? 하늘의 도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세상 인정이라 세상 인정이 다르랴? 이 뜻이야. 무슨 법이야? 소리 같다 이거야. 같다 이거야. 이해됐지? 나를 기리다가 문득 나를 헐뜯고 좋아 안 좋아? 아니죠. 안 좋은 거예요. 기리다가가 뭐니? 안 좋으면 진짜 최고지 않냐? 이게 기리다가.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엄마 나 프린트 하기를 너무 잘했어. 막 그러다가 민트 할 때 진짜 안 좋으면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 이러면은 헐뜯는 거야. 비가 오다가 개다가 비가 오고 이게 자연이야.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야. 하물며 인간 더 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기리다가 나를 뭐 한다고? 헐뜯는다. 그래서 공명을 피하더니 스스로 공명을 구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공명이 싫다 그러더니 나중에 지가 공명을 주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1번 적절합니까 아닙니까? 적절하죠. 알겠습니까? 자, 답은 5번이었습니다. 네. 잘 들으시고 꺼주세요.